요즘 조사, 소명 너무 많아요. 사업장 조사, 법인세, 소득세, 또 부동산 가격 오르니까 자금 출자 계속 나오고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강하게 잡겠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걸 보면 국세청장도 이런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걸린 사례, 시험 출제 유형을 정확하게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번 타겟팅이 되고 있는지 오늘 자료 보시고 어떤 걸 주의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세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엑스퍼트 노년점 이정근 세무사. 저는 성수점 강호구 사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에 2025년 10월 1일자로 발표된 자료가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이번에만 특수하게 나온 건 아니고 되게 기획조사 같은 건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지금 국세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조사 방향의 흐름이 굉장히 일관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사례들을 보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제목부터 나와 있어요.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정수 검증 세무조사. 키워드 4개 다 들어갔죠. 일단 유형 1, 첫 번째를 좀 살펴보면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무섭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예로 보자면 본인의 자금, 월급은 다 축적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다 걸리고 문제가 됩니다. 뭐 증여공제 이내로 증여세 신고를 좀 남겨놓고 아니면 충분히 그 자금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이상으로 증여신고를 남기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시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록을 남겨놓는 그 증빙을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형 두 번째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 대출 규제를 엄청 세게 나왔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외국에서 돈을 가져오죠. 그럼 이건 역차별 아니냐?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부모님이 해외법인 설립하고 거기서 돈을 받아오는 문제. 그쪽에는 규제가 없으니까 그 돈으로 한국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개발 예정인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또 다 잡아내겠다는 방향이고, 예전에 제주도가 되게 많이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땅을 막 산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그런 흐름이 강남으로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내국인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중국 같은 데서 자본을 들여와서 한국의 부동산 고가주택이나 상가 등을 취득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규제하겠다. 그러면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연소자. 이 연소자, 국세청에서는 초고가주택을 30억 초과 물건으로 규정했고 연소자는 30세 이하라고 규정했어요. 결국 이 연소자는 경제활동 안에서 경제력이 부족할 건데 즉 자금 원천은 어디서 왔냐? 똑같이 뭔가 증여를 했으면 기록을 남겨놓고 빌려줬어도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상환하는 그 스케줄까지 준비를 해주고 준비를 잘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또 사례 네 번째를 보면 고액 월세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고액 월세나 자동차 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출처가 좀 불분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이런 방법을 애용했었습니다. 인스타를 보면 엄청난 고액의 월세나 자동차 명품 같은 것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걸 좀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전월세 신고 의무도 생겼고 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 사례처럼 적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고강도의 집중적인 추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리마제, 델포, 시그니 다 문제 생기겠네요? 그럴 수 있죠. 마지막 사례는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잠깐 명의를 넘겼다 가져온 거예요. 이번 사례에서는 법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법인이 아니고 친지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의 주 거래가 포인트가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우리가 한 채거나 아니면 비과세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권리적거리는 소형 주택들이 있어요. 빌라 같은 거. 요거를 명의를 딴 데 돌려놓는 거예요. 아무튼 세대가 분리된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놨지만 결국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부인시키면 비과세가 부인돼서 내는 것과 더불어 가산세가 붙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신고하면 20%, 과소신고면 10%인데 이건 부당행위라고 해서 40%가 붙어요. 그리고 납부불성실이 1년에 8%에서 10% 사이 정도가 붙을 건데 이게 5년 뒤에 나왔다. 8% 계산해도 40%가 더 붙죠. 그러면 지금 가산세만 5년 뒤면 80%가 붙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지자체에서 이 가장매매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과징금이 나올 거예요. 한 5%에서 30% 사이에서 과징금을 때릴 거니까 매도자 매수인 양쪽 다 때리겠다고 하면 그 과태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비과세 받으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끝날 걸 못 받으면 막 몇 억씩 내야 돼요. 요거 아끼려고 요 게임을 했던 건데 이게 적발이 되면 본세, 가산세, 과태료까지 한꺼번에 다 맞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타이밍이 뭐냐면 넘긴 것까진 괜찮아요. 가져오는 게 문제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갔다 오면 취득세 나올 건데 주택을 넘겼다가 받아온다. 왜? 굳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명의를 넘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래 전체를 봤을 때는 갔다 오니까 이상해 보일 수는 있죠. 국세청은 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만 실제가 넘긴 게 맞아요. 저 사람이 세금 부담도 다 했고 임대차 관리도 다 했고 뭐 실제 살기도 했고 뭐 다 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러고 다시 받아도 네. 왜냐면 그 받을 때도 한 달 살았어. 네. 한 달 살고 받았습니다. 그건 안 되죠. 법에서 딱 뭐 몇 년까지 괜찮다의 기준은 없지만 실질을 본다는 거죠. 제가 소명할 때 그 실질을 뭘로 볼 거냐가 우리가 조사관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상식적으로 그 사유가 충분한가. 근데 그 사유가 내가 비과세 받으려고 2달만 넘겨놨어요. 근데 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 혹여나 이런 걸 준비하실 거면 실제 그 사유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한 5가지 사례를 봤는데 이거를 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현금을 몰래 주지 마라. 두 번째 사례, 외국인들도 예외 없이 빡세게 보겠다. 세 번째, 어린 연소자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보겠다. 어린 분들 비싼 집 사지 말아라. 웬만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 이제 집을 안 사도 비싼 월세랑 비싼 차도 걸린다.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 5번째,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장난치지 말아라. 어떻게든 잡아서 매운맛을 보여줄 것이다. 조심해야 되는 5가지 족보 여기서 끝!